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교육혁신원과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학업 성취 이상의 학생 성장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 성취는 이제 예전에 쓰던 어떤 목표를 두고서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라는 단어이지만 그렇게 되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를 가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교수법이나 학습법 분야에서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라는 단어 이상이라는 말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쓴 게 조금 아마 퀘스천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학생들이 성공이라는 것 역시 성공했느냐 아니면은 페일했느냐를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꾸준히 성장해서 이제 평생 동안 어떤 평생 학습자로서 이제 공부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방법으로 학습 컨설팅의 어떤 컨셉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바꾼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학생 하나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소위 MLST2라는 저희가 학습 역량 진단 도구를 사용해서 진단을 해봤더니 이 학생은 뭐 학습 전략에 있어서 즉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학습 시간을 투자하는 면에서도 좀 정체되어 있다. 즉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점도 한 3점대 초반, 3점대 중반이라서 흔히 이 학생은 이제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못한다 라고 카테고리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교내 공모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이 수상을 했고 더군다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속에서도 본인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뭐 학생 성취나 아니면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뭐 별로 그다지인 것 같은데 나름 할 거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진로도 다 본인이 이미 결정을 해서 그 길로 잘 나가고 있고 선배랑도 같이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희가 여기에 이제 의문을 품었고요. 또 하나의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형으로 분류가 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MLST2 이제 진단을 여러 번 받은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도 보면 학점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3점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사실 우리 학교에는 이제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제 학과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의 경우 이제 수학이라든지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던 학생이고 무엇보다 이제 타 학교에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학교로 온 학생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는 분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공모전도 나가고 이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은 이미 타 대학교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아까 앞에 학생이 다른 점은 딱 하나 MLST2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형으로 나왔고 아까 학생 같은 경우는 정체형으로 나왔어요. 그럼 둘 사이의 차이가 뭐지? 사실은 둘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 그럼 과연 학습 역량의 어떤 기반을 해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 컨설팅하는 것이 베스트일까? 여기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2019년부터 MLST2, 즉 학습 역량에 대한 진단을 해본 결과들을 쭉 보시고 있는데 보시면은 자기주도형에 있는 학생들 확실히 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체형에 있는 학생들도 보면은 상중하 다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진단 외에도 뭔가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본인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형의 어떤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상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중이나 하에 속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정체형이라고 해서 정체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서 또 가고 있어요. 다만 소위 이제 학습 역량 진단이라는 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100%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진짜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학습 만족도라든지 학생들한테 진짜 물어보기도 했고 다양한 문제들로 이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편도
1시간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거의 한 뭐 30, 40% 이상,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편도가 1시간 반이면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3시간이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보통 또 학교에 머물러서 공부하는 시간들도 뭐 3교시, 4교시 이상 하게 되면은 진짜 뭐 4, 5시간 정도 되겠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로 집에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한 7, 8시간을 거기에만 소비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냥 집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또 주말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정체형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학습 전략, 즉 공부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학습 시간이 투자가 부족했을 때 정체형으로 분류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제한적인 그런 시간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습 역량 진단뿐만이 아니라 핵심 역량 진단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역량을 키워서 어떤 사람으로 이제 커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매번 알아보고 있는데 그 핵심 역량 중에서 매번 저희가 낮게 나오는 게 뭐가 낮게 나오면 창의융합 역량이 낮게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창의융합 역량 중에서도 다른 역량은 괜찮아요. 다른 역량은 괜찮고 뭐 비판적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 정신이 매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의 학습 시간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도 없고 쫓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해봐야지, 새로 해봐야 되지 이런 마음을 못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학습 컨설팅의 방법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학습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로 학생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도전 정신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학습 컨설팅을 하고 학습 특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을 시켜서 자기의 도전을 좀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들한테 지금 잘 되고 있니 하던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래서 팔로우업에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한 학생들은 저희가 뭐 굳이 컨택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좀 더 도와주세요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다시 한번 만나서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거의 맞춤형을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본인이 시험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진짜 학생들께서 이제 지금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을 쫙 펼쳐놓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통학하면서 요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거는 단어 위주로 외우세요.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이제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학생들은 자투리 시간을 쪼개서 뭐 이메일을 좀 더 이제 써보고 그렇게 이제 직접적이 아니라 약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뭐 교수님과도 커뮤니케이션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자는 시간 동안 또 교수님은 이메일을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특히 시간하고 어떤 도전 정신하고 거기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본인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 이제 학습 컨설팅을 할 때 그래서 보통 이제 MLST2 같은 그런 진단을 하면은 진단 결과를 펼쳐놓고 이게 너는 뭐뭐뭐가 부족하니까 뭐뭐뭐를 해라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저희는 학생들한테 들어주는 입장을 이제 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들어봤더니 알고 보면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잘하는데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난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마음을 상해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요. 아니면은 본인은 지금 본인 진로를 감안했을 때 영어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최소한 대학생이라면 영어는 이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그냥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학생이 이제 대학원까지 결정이 났어요. 아까 학생과는 다른 학생인데 결정이 났는데 그 다음에 석사까지 하고 연구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석사까지만 하고 연구원이라는 길도 있지만 이제 그 이후의 길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박사를 할 수도 있다. 너는 유학을 할 수 있다. 유학을 가면은 이런 거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제 취업을 연구원 말고도 다른 취업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학생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여기에 주 전제는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컨설팅을 받은 20명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았는데 겉으로는 이 학생들이 공부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 내용이 참으로 다양했고 그래서 자기 주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길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네가 이거를 도전해봐라. 네가 이 학습 시간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사용해봐서 도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다시 넘겨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보면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특징이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지역 학생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여기가 사실 비평준화라고 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 그러니까 소위 뺑뺑이를 돌리는 추첨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적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주변에 이제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원래부터 좀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뭐 본인이 성적이 어떻든 간에 많이 낮아져요. 그런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도전 정신도 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코비드 19이라는 그런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다녀보지 않고 이제 3학년 때 갑자기 온다거나 아니면 전문대에 갔다가 편입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전혀 경험을 안 해봤는데 물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어느 시점에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라는 것을 뭐 동영상이라든지 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래도 워낙에 조금 도전정신 쪽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찾아봐서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오게 되는 경우 컨설팅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학생들은 그래 너는 지금 학습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우리 학교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시설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줄게 하고 이 학생들을 같이 이제 동행해서 여기저기 학교를 돌아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컨설팅이 학습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학교에 뿌리를 내리는가 그 플랜팅을 해주는 심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도전이라는 것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껍질을 깨는 그런 과정이 좀 아프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내버려두고 껍질만 깨게 하기보다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길을 알려줌으로써 어떻게 싹이 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아픔의 과정도 있지만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타 학교에서도 학생 성공센터라든지 그런 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success가 아니라 thriving 즉 번영하고 번창하고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의 경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심어지는 과정, 즉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최대한 학교에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코로나 얘기를 했듯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도서관을
위치도 모르고 어디서 강의실에서 빈 강의실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위치도 모르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공간을 찾아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그 많은 통학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지하철에서 조금이라도 뭐 물론 지하철 낑기기 때문에 되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셀폰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공부에 대해서 아니면 내 생활에 대해서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거기서 내가 이 점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좀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한 70% 정도의 학생들이 본인 혼자 공부하는 걸 더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건 좋은데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좀 커넥션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좀 다듬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어떤 자기 주도형으로 이제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한 이제 PD 학기제 같은 좀 도전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대외 공모전에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창업 교육센터 같은 그런 창업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교 때 창업을 해봐야지 좀 나름 실패를 하고 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도전적인 창업을 해봐라. 우리 학교에 창업 동아리가 있다. 그런 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 분야들을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런 다름의 이제 성장의 경험을 갖게 되면 그게 뭐 성공이든 실패든 성장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듬어주는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뭐 PD 학기제든 아니면 창업에 대한 동아리에 참여를 하던 본인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그 표현 자체가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전으로부터 성장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학교의 컨셉이 이제 평화 그런 거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남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결국 이제 어떤 사회적인 평화롭지 못한 상태를 유도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누는 거를 좀 더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멘토가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저희가 보기에 성장한 학생들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발표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생들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그 학생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과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타인에게 나눌 수 있을까를 알려주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들어주고 이 학생들도 저희가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멘토로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멘티로부터 이제 멘토로서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저희가 어떤 시간의 문제로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을 가지고서 남들과 나눌 수 있는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이해하고 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이제 다듬어져야 되는가, 즉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이것을 누구와 나눠야 될까, 나의 시간을 내가 멘토로서 누구와 나눠야 될까를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 관계 역시 처음에는 이제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타인에 대한 나눔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통학 시간 때문에 내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구나. 내가 우리 학교에서는 그럼 이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누구랑 어떻게 지내야 될지 내가 공부를 하려면은 그 환경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아는 것부터 이제 멘토가 되면 남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로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설팅 단계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것들은 어떤 심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심기 단계고 다듬기 단계는 저희가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도전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나눌 때에는 결국 이 학생들이 멘티가 아니라 멘토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의 어떤 역량들과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은 심기 단계의 컨설팅은 자기 주도에 맞추고
이제 좀 다듬기 단계의 컨설팅은 문제 해결에 맞추고, 마지막으로 잘하기와 나누기 단계는 좀 대인관계, 의사소통, 표현하고 도와주는 단계로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컨설팅 단계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학습 컨설턴트의 역할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컨설턴트는 그냥 너는 이러이러한 전략이 있으니까 이걸 해봐 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주고 그 학생들이 멘토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 학교에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학교 어떤 학습법에 대한 그런 이제 로드맵을 보시고 있는데, 그 로드맵 자체가 심어지기, 즉 자기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나누는, 즉 타인과 봉사 등을 통해서 멘토 활동을 통해서 나눠주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가 재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학습 컨설턴트 역할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해본 것도 그렇고 저희 어떤 연구도 그렇고, 저희가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학습 컨설턴트는 당연히 먼저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안내해주고, 그 이후에 이 학생들이 정말 나의 수준에, 즉 컨설턴트의 수준에 맞는 또 나름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 저희가 지금 이제 세팅을 하고 조금씩 결과를 내는 단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